고조선 역사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일본 열도와의 관계, 이제 일본 역사와 이제 관계는 흔히 이제 백제와 많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일본 열도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깊게 드러나잖아요. 그 특히 이제 뭐 일본의 시대 구분에서 조문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야요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조선 문화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남북한 역사 교과서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구해서 봤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북한 거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쩌지 해서 구해서 보니까 북한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가지고 농경 기술과 뭐 이거 가르쳐줬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극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역사 교육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본 사시기 구분은 지금 뭐 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몽시대, 야요이시대, 그다음에 고분시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몽시대는 주로 원주민이고 야요이시대부터는 그대로 고조선 문화가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고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야계, 백제계가 일본 열도 많이 가는데 이게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정복하려면 누가 뭐 저항하는 정치 집단이 있어야 정복하는 건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흐름으로 이동 흐름으로 가는 건데 야요이 문화는 대부분 다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한 문화고요. 그게 일본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남아 있냐면 일본의 저쪽 관동 지역 사람들은 일본인들 마음속으로 상당히 천수를 해요. 예, 그게 바로 자기네는 이쪽에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그 뿌리가 몇천 년째 지금 일본에도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고분시대라는 거는 갑자기 거대한 고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한 무장력과 그 정치력을 가진 집단이 특히 이제 가야계 집단이 먼저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가야는 신라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지친 세력들이 아유 우리 조금만 바다만 건너가면 저 넓은 땅에 농사도 잘 되는 땅이 있는데 가자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로 유적 유물을 파보면은 4세기 때는 가야계 유적유물이 많이 나오고 5세기 기점으로 이제 백제계 유적유물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큐슈에서 나라 오사카 근처에 나라 이름 자체가 수도 나라 이름이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로 그 수도를 옮겼을 때는 백제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서기 서명기에도 보면은 궁을 새로 졌는데 궁의 이름을 백제궁이라 그러고 그 옆에 흐르는 강의 이름을 백제천, 백제강이라 그러고 조를 새로 졌더니 백제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왕이 죽으면 대빈, 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허라고 하듯이 그 백제대빈 그리고 그냥 백제 일본의 그 야마도 외는 그냥 백제다라는 것이 일본 서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본이 침략 관점으로 써놓은 것 빼는 거 자세히 보면 거기에도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가 일본은 고대부터 식민지였다가 아니라 식민지, 비식민지 개념이 아니라 다 한 우리 역사 강역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를 한 역사 강역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일본과 우리의 오랜 그 수건이라고 그럴까요? 그 관계도 저는 아주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지금 그 특히 이제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 대마도라든지 뭐 일기도 그리고 그 혼슈까지도 뭐 청동기 제품들이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네. 고조선의 유물이라고 추정되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박제동기라고 불러가지고 이미 이제 완제품이 이제 그쪽으로 전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에서 이 책에서는 특히 이제 고조선의 그런 건국 시기 강역뿐만이 아니고 고조선의 이제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파트 또 뭐 사상사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조선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번 교과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우리가 단군조선을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래됐다, 우리의 뿌리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국수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그 후에 여러 나라들이 열국들이 우리 뿌리는 단군조선이다 단군이다라고 할 때는 정치력 무장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사상 이것이 다 그 응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문화 음악 뭐 이런 것도 문화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또 사상에서도 우리가 그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선과 중국이 말하는 선이 조금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군을 갖다 선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우리가 이제 민족 종교라고 부르는 민족 종교는 비교적 뒤에 나오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 이 국가 자체가 하나의 그 종교와 같이 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군 하면은 선인왕검 하듯이 그리고 이제 뭐 고구려, 부여, 뭐 한 이런 데서도 다 국가 차원의 이 공동 축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 공동 축제가 국가 종교 축제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불교, 유교가 들어오고 특히 유교가 들어와 갖고 상당히 이제 사장시켰다가 이제 그 19세기 이 무렵에 들어가지고 외국이 들어오니까 그게 상당한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전통의 그 뿌리 속에서 민족 종교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사상은 제가 볼 때 제자백과에 다 있어요. 예. 그 제자백과의 중요한 유관이 도관이 다 동이족이잖아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 위에 그 뿌리 내려왔던 많은 부분들은 단군조선 때 그 원형들이 다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그 단군조선이 360까지 인류에 이로운 걸 갖고 이제 환웅이 내려오는데 그 360까지 나 세분화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있지 않았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능한 사료를 갖다 많이 이제 그 수집을 해가지고 고조선의 공예, 문화, 음악, 뭐 사상, 종교를 최대한 이제 그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그동안 뭐 좀 갈급증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